안녕하세요. 저는 에어비앤비 운영하려면 이것 꼭 포기해야 되는 오늘 3가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집으로 들어오고 특히 그 중에서 외국인 비율도 많다 보니까 문화 차이라든지 세대 차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너무 호스트님들이 힘들어 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아직 에어비앤비를 운영하시지 않은 분들이 겪을 수 있는 스트레스 3가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바로 첫 번째는 뭐냐? 첫 번째는 분리수거입니다. 와, 진짜 분리수거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사실 외국에서 많이 다니시게 되면은 외국에 물론 분리수거라는 개념은 있어요. 리사이클이라는 영어 단어도 있죠. 근데 실상은 뭐냐? 그거 하는 사람 진짜 한 명도 못 봤어요. 그냥 뭐 동남아시아를 가던 뭐 호주를 가던 뭐 어디 미국을 가던 그냥 쓰레기통 하나에 그냥 다 넣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도 그냥 다 넣어요. 근데 있잖아요. 사람이 되게 간사한 게 우리나라에서 뭐 캔이랑 플라스틱, 스티로폼 이런 거 다 세세하게 분리수거하다가 외국 가잖아요. 정말 너무 좋아요. 이렇게 음식물 쓰레기에 해방되는 게 이렇게 좋은 건지 처음 알았다니까요. 진짜 그 정도로 너무 좋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외국 분들도 아무래도 뭐 한국 오신 게 처음이신 분들도 있죠. 그러다 보니까 분리수거를 잘 안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럴 때는 사실 직자 호스트님께서 직접 조금 말씀을 해주시고, 그리고 게스트가 불편하지 않게 쓰레기통을 큰 거를 주세요. 그래서 그리고 이 처음에 이제 그 빠른 답변이라든지 이런 메시지라든지 아니면 숙소 도착해서 이런 플랫폼 이런 이 용지 같은 걸로 안내서를 꼭 잘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처음 한국을 방문하는 이 외국인들에게 한국에 대해서 조금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쓰레기통은 이렇게 넣으시는데 음식물 쓰레기와 분리수거와 일반 쓰레기는 꼭 나눠주셔야 되고, 분리수거에는 요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이게 진짜 중요하고 막 단속도에서 벌금도 내고 하니까 이거는 꼭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조금 해주시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의 게스트분들은 많이들 동참을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괜히 그냥 게스트만 욕하지 말고 내 주변, 내 숙소의 환경부터 게스트가 할 수 있게. 쓰레기통이 없는데 어떻게 분리수거를 해요? 그래서 쓰레기통도 보이는 데다가 잘 해주시고, 그리고 뭐 모르는데 어떻게 해요? 모르는데 안 했다고 욕먹으면 진짜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게스트들을 위해서 정말 애기 가르치듯이 하나하나 이렇게 안내 책자에 만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 신발 신고 집 안 들어가는 게스트입니다. 요즘 조금 많이 나아졌다고 하는데 사실 아직도 해외에서, 미국에서는 이것 때문에 논쟁이에요. 신발 신고 들어오는 그런 손님과 신발 신고 들어오지 않는 그런 집주인의 이런 대결 구도랄까? 이런 게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본국에서도 난리인데 지금 우리나라 와서는 어떠겠어요? 그래서 이걸 막아줄 사람이 없으면 신발 신고 들어오고, 막 나 진짜 엄청 열심히 했는데 막 러그에 흙 묻고 이러면은 너무 속상하겠죠. 이럴 경우에도 이제 호스트님들께서 꼭 철저하게 먼저 준비를 해주셔야 돼요. 일단 뭐 딱 들어오자마자 뭐 보이는 그런 문이라든지 저는 이런 곳에다가 안내서를 배치해 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신발을 벗고 슬리퍼를 신어주세요 하면서 꼭 슬리퍼를 조금 배치를 해주세요. 그래서 슬리퍼도 없는데 맨발로 돌아다닐 때 찝찝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호스트님께서 이렇게 안내라든지 그런 것도 꼭 잘 해주시고, 슬리퍼 외국인들이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왜냐면 사실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와도 호텔을 가게 되면 호텔에서는 비교적 좀 신발 신고 다니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사실 바닥 자체도 이 카페트인 경우도 많고 청소하기 쉽게.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게스트들을 상대할 때는 꼭 먼저 잘 알려주고, 한국 문화에 대해서 잘 알려주고, 이게 한국의 정서와 안 맞는 부분들을 꼭 잘 설명을 해주고 그에 대한 대처 방안까지 잘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슬리퍼라든지 안내 책자는 안내서라든지 이 메시지에다가 미리 이렇게 한국의 문화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거를 꼭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정말 러그 같은 거 준비해 주시는데 온 동네 흙 묻고요. 진짜 비나 눈이라도 오면은
너무 끔찍합니다. 정말 너무 끔찍하고요. 그리고 러그 같은 경우는 처음에 사진 찍을 때 용으로만 쓰시고, 저는 사실 실제 운영할 때는 빼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 러그 같은 경우에는 너무 변수도 많고 많이 더러워지거든요. 그래서 러그 같은 경우에는 설치하실 때, 유지하실 때 한번 고민해 보시는 거 추천해 드릴게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게스트들이 가장 미울까요? 이거는 바로 돈이랑 직결되어 있는 부분이죠. 에어컨과 전기세에 펑펑 쓰는 게스트입니다. 자, 호스트님들, 게스트가 5일 동안 숙박을 했어요. 근데 5일 동안 수도세가 84만 원이 나오면 호스트님들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이제 어떻게 된 거냐면, 제주도에 이제 그 어떤 중국 게스트들이 이 숙소를 방문하려고 했는데 이 숙소를 취소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에어비앤비 통해가지고 물어보니까 그 숙소에서 저 며칠 남지도 않아서 환불해주지 않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국인 게스트들이 앙심을 품어가지고 거기서 숙박하진 않고 그냥 물이랑 이런 거 그냥 다 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 호스트님한테 이 수도공사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이거 수도세가 너무 많이 나왔다고 이러면서. 그래서 호스트님께서 불이 나게 달려가 보니까 물이랑 다 틀어져 있던 거예요. 근데 게스트는 잠적하고 바로 본국으로 돌아갔던 이런 엔딩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에어비앤비에서 에어커버를 해서 받으셨을지 안 받으셨을지는 모르지만 에어비앤비 고객 지원팀 내에서도 굉장히 유명했던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경우까지는 너무 사실 극단적인 예시지만 이제 가볍게 말씀드리면은 뭐 여름에 게스트가 외출했는데 에어컨 틀어놓고 가고, 그리고 뭐 바닥에 겨울에 냉난방을 99도로 맞춰놓고 창문 열고 자는 게스트도 있고, 이러면 진짜 너무 속 터지잖아요. 그리고 하필이면 또 그런 여름이랑 겨울이 비수기예요. 그럼 돈도 못 버는데 돈 나갈 건 많고 이러니까 속이 터지죠. 하지만 너무 게스트들한테 진짜 많이 쪼으시는 호스님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약간 게스트님 나가시는 것 같은데 나가실 때는 에어컨 안 끄고 가시는 것 같은데 꼭 끄고 가주세요. 약간 이런 호스님들이 있어요. 근데 너무 이러지 마세요. 약간 스토킹하는 것 같거든요. 막 약간 역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내가 여행을 갔는데 집이 날씨가 너무 더워요. 근데 이렇게 잠깐 나갔다 들어오는데 그럴 거면은 쾌적함을 계속 유지하고 싶을 때 에어컨을 켜고 갈 수도 있잖아요. 여행이라고 생각하면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 집이 아니라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내가 잠깐 이렇게 나갔는데 이 호스트가 CCTV로 날 보는 건지 어떻게 온도까지 다 체크하는지 이러면서 너무 무섭잖아요. 그럼 이제 호스트가 그런 말을 하면은 나중에 이제 후기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게 남길 그런 가능성이 많죠. 사실 그럴 때는 요즘에 IoT 냉난방 제어 이런 시스템이 굉장히 잘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호스트님께서 뭐 게스트가 18도로 24시간 내내 유지한다 이러면은 뭐 24도, 5도 이런 조금 높이고 뭐 시간도 살짝 조정하면서 혼자 하시는 게 좋지, 게스트한테 어머 게스트님 무슨 난방을 99도로 지금 18시간째 트세요. 그거 돈 엄청 많이 나와요 이러잖아요. 그러면은 게스트들 입장에서는 나 지금 놀러 온 거고 내가 살러 온 것도 아닌데, 생각해보면 월세보다 월세 이거 하루 해봤자 뭐 3만 원밖에 안 되는 거 내가 10만 원, 15만 원 주고 왔는데 진짜 나한테 너무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들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지 마시고 호스트님들께서 실제로 직접 이렇게 조정을 하세요. 그리고 너무 과한 전기세라든지 수도세 같은 경우에는 게스트한테 에어커버로 나중에 청구하기가 어렵거든요. 물론 청구는 가능하지만 그거 자체를 에어비앤비에서 보상을 해주지는 않아요. 뭐 담배라든지 체크인 할 때 더 많은 사람이 들어왔다든지 이런 것이 아닌 거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더 녹여서 이 요금을 책정하실 때 책정을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오늘 에어비앤비 호스트가 되면 꼭 이해해야 되는, 게스트를 이해할 수 없지만 이해해야 되는 세 가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우리나라랑 정서랑 굉장히 많이 다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호스트님들, 그리고 또 저희 세대는 그래도 외국에 많이 나가기 때문에 조금 괜찮아지지만, 그리고 저희보다 조금 더 윗세대, 저희 부모님 세대까지만 가더라도 사실 정말 속이 터지죠. 우린 그렇게 안 살았고 에너지도 물 한 방울 나오지 않는 국가인데 그러잖아요. 하지만 저희 다르게 생각을 해보면 저희는 임대업이 아니라 서비스업을 하고 있다고 항상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뭐 생각해보면 그렇잖아요. 월세 뭐 100만 원짜리 방인데도 여기 뭐 그렇게 따지면 하루에 3만 원짜리 숙박 비용인 건데 저희는 거기에다가 부가 서비스를 받는 대신에 10만 원, 15만 원, 18만 원 이렇게 숙박비를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이 서비스 마인드를 유지하시고 너무 게스트 쪼지 마세요. 게스트들 좋은 마음으로 여행 갔다가 무슨 뭐 내가 뭐 하루 써봤자 얼마 쓴다고 이러면서 기분 팍 상하고 후기 테러 당하고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그래서 너무 게스트들이랑 충돌하지 마시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방법들, 뭐 IoT 전자 제어라든지, 그리고 우리가 외국인들한테 이렇게 뭐 분리수거는 어떻게 하는 방법, 어떤 것들을 분리수거해야 되는지,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 봉투랑 그리고 쓰레기 봉투, 그리고 재활용하는 통, 이런 거를 잘 구비해 두신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하셔가지고 이 게스트들도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잘 유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이 외에도 정말 속 터지고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많지만 그런 것들은 좀 이 넓은 마음으로 내가 정말 서비스한다는 생각으로 이해를 해주셔야지 운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도 강의도 이렇게 진행을 해드렸고 다음에도 또 좋은 강의로 한번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